네, 손현준 캐스터 정리 잘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호재에 좀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전 공무원연금 자산운용단장 이창훈 CIO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이슈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 중국 관련 이슈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에 미중 관련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한한령 해제, 뭐 한한령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말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한령 해제 등 호재 등이 좀 있었고요. 뭐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예, 그다음에 화장품들 오늘 좀 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급 변화입니까? 아니면 뭐 오늘 이벤트성 사실은 매수로 보십니까? 그 이벤트성 매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사는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주식을 사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아마 오늘 이제 마이크론도 그 어제 미국 시장이 끝나고 그 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2분기 실적들은 좋은데 현재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서버 쪽에 DRAM 수요가 많아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 핸드폰이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미리 이제 서버용 그 DRAM 재고 축적을 해놨던 그 엔드 유저들이 추가적인 수요가 좀 주춤하니까 3분기에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보니까 기대보다 좋았고, 마이크론이 예상하는 이야기들은 3분기부터는 이제 이 핸드폰 쪽이 또 살아나서 반도체 수요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과정이고 하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기관은 제가 보기에는 베이시스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매를 이렇게 뜯어보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가 가장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물의 베이시스를 봐서 선물의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나 포워드로 가면은 컨텐거 형태로 가면, 그러니까 베이시스 선물 베이시스가 컨텐거 형태로 가면은 오늘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연기금 등의 등은 우정사업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익거래용 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나 금융투자에서는 차익거래 매수가 좀 있고 아무래도 지금 콘텐고 상태를 유지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뿐이 없으니까 기관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보여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외국인은 뭐 마이크론이 사실은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죠. 2분기 실적이 조금 삼성전자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근데 사실은 이랬거든요. 서버 쪽의 수요는 2분기쯤에 좀 슬로우 다운 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우리 그 단장님께서는 지금 사도 되나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네. 게요. 사람마다 자기의 차원 형편이 다르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느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가 판단할 영역인 것 같고요. 네.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을 드라이빙 해왔던 가장 큰 팩터는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지만 유동성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제를 재개하면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실적과 주가와의 괴리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것들이 이제 좁혀지는 과정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제 개선되면서 좁혀지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생각만큼 실적이 못 올라오면 올라간 것들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도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언택트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이 아니고 경기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왔잖아요. 우리 시장도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강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진짜로 이렇게 실적들이 나아지고 경기 회복되는 과정이 되면 더 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그런 글로벌 시장의 리더는 미국 시장이니까, 특히 미국의 나스닥이었으니까
미국의 나스닥의 향방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을 좀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누구도 모르지만 지금 조금 경기 상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듯해서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2분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3분기로 우리를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3분기는 좀 이런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시장에 급락이 왔었고 그 급락이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대면서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올라왔던 장이고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유동성만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 회복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늠해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양쪽을 다 열어놓고 시장을 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양쪽을 다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대응하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양쪽을 다 열어놓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그 보면은 뭐 물론 우리 단장님은 뭐 우리 여기 나오시는 애널리스트보다 한 20년 선배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각 애널리스트별로 사실은 타겟 코스피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어떤 애널리스트는 뭐 2,300 간다. 네. 어떤 애널리스트는 2,500 간다. 네. 혹시 우리 단장님도 요 정도는 하반기까지는 좀 보인다. 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사실 타겟 코스피나 이런 지수나 주가를 갖고 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아하, 예. 왜냐면 그동안에 아마 증권회사에 수많은 뭐 애널리스트나 스트래티스트들이 네. 타겟 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맞춘 적이 별로 없다. 네. 결국은 주가라고 하는 거는 타겟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네. 이게 상승장이냐 아니면 이게 하락장이냐. 네. 그래서 그 추세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릴리프 랠리를 네. 끝나고 다시 조정을 갈 거냐 네. 하는 것들은 펀더멘털하고 경기에 딸려 있다. 그래서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 시장이나 주가를 볼 때 나는 이럴 것 같다고 예단하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컨틴전트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의해서 그렇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 적응해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나면 네. 항상 고객들이 물어보시는 게 코스피 타겟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네, 네.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 그러고 마친 애널리스트나 스트래티지스트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는 말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시청자들이 뭐 원하시는 것은 또 어떤 섹터가 좀 더 유명하냐, 뭐 네, 이런 거 좀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근데 혹시 그 우리 단장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 네. 사실은 이런 섹터가 좀 유명해서 여기 좀 더 공부를 한번 좀 더 해보겠다. 네. 그런 섹터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주는 네. 뭐 언택트 관련주였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카카오라든가 또 뭐 게임주라든가 또 뭐 저 모바일 결제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뭐 등등등.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시세를 많이 냈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네.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제일 강한 건 반도체 주식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시장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이게 경기 회복이나 네.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 회복으로 연결될 거냐 네. 하는 거에 이제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경기 관련된 주식, 특히 반도체 주식을 필두로 해서 경기 관련된 주식 쪽에 좀 더 네. 포커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뭐 방송하셨지만 이제 한한령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죽어있던 뭐 엔터 관련 주식이나 그렇습니다. 여행주나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주가 막 거의 부도 직전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 네.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주도주는 물론 좋은 주식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쪽도 한번 이렇게 봐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방송 출연하셨을 때 네. 조금 제 기억으로는 우리 단장님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실 보수적인 비유가 뭐 단기적이지만 뭐 당연히 그렇게 또 시장 흘러갔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지금도 당연히 이 2주 전과 네. 같이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인지에 대한 네.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현금을 좀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많은 건지 네. 아니면은 뭐 무슨 현금이 필요 있어 네. 주식으로 다 사는 게 맞는 거야. 네. 뭐 어떤 그 혹시 친척이나 친구분한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친척이나 친구분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시장 전체적인 모양이 좀 과열의 모양들이 많았고 그 한 2주 동안 조정도 좀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로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약간의 현금을 들고 그 관점에서 보시다가 이게 뭐 경기 민감주들이 더 올라가고 경기 회복의 숫자들이 나타나면 그쪽으로 베팅하는 거고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 아직. 현재로서는 조금 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죠.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지금은 잘 주도주의 알겠습니다.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주도주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참 주식 투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방법도 있어요. 네. 그냥 장기적으로 네. 좋은 주식 한 5종목 골라서 네. 이렇게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면 되죠. 네. 그 제일 뭐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하긴 한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인가요? 13년인가 네.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우리 리서치 센터장님한테 딱 서베이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자기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이 뭐냐라고 네. 서베이를 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간 종목들이 뭐 포스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10년 전에. 근데 지금 포스코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때는 뭐 네이버 이런 거 고르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네. 우리가 진짜 하나의 뭐 휴먼 인간으로서 네. 그다음에 또 뭐 펀드 매니저로서 네.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치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많이 변화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수익 가치, 자산 가치에서 퍼가 낮고 PBR이 낮고 네.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런 거보다는 이제 혁신적인 가치. 네. 누가 새로운 이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혁신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지금 뭐 주도하는 주식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시대 정신을 사라. 그러니까 뭐 지금의 시대 정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단장님, 그럼 제가 이런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단장님이 CIO나 펀드 매니저 역할도 하셨잖아요. 했죠. 과거요, 젊었을 네, 때. 네, 네. 그때 시대의 정신을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네. 지금보다는 이제 밸류가 더 중요했던 네. 시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언더밸류에 돼 있던 시기였기 네.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게 문을 열기 시작한 게 1992년도고 완전히 문을 열은 거는 IMF 이후거든요. 네. 그 전에는 우리 시장은 굉장히 모멘텀장이고 뭐랄까 테마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밸류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이었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성장 시대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고밸류 돼 있잖아요. 우리 시장은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네네. 있지만 그럼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더 이 밸류를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거에 대한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일단은 단장님께서는 직접 말씀 못 하시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시대 정신을 살려면 인류에게 도움되는 거, 바이오를 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류의 CO2 절감을 네. 위한 수소 관련주를 사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제 정리를 한번 제 뜻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 네. 사실 수소, 네. 전기차 이런 거 다 환경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이게 AI 자동화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예?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큰 그림에서 보면 네. 우리가 가는 시대 정신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CIO와 2주마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또 웃으면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